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전교조를 만난 것이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야영이나 이렇게 자연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참, 네. 참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늘 그 캠핑 가고 야영 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오라 그러더만 오늘 토요일 날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딱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학부형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잘해야 본전인데 왜 하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잘해야 본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야, 이게 정말 그래서 단체가 필요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동지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교조 활동을 하게 되었 그 과정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육은 정성,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정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한데요. 정성 으려 마신 이 정성 홍차 한 잔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손님은 김성호 교수이십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 육아일기를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딱따구리 아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김성호 교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인생의 전환 시도를 한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에 생물 교수에서 관찰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저는 교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3년 전까지는 교수로 살았던 것이 맞는데 3년 전에 제가 학교를 좀 떠났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생겼는데 제가 몸담았던 대학이 문을 닫는 폐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전라북도 남원인데요. 남원에 서남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연에 관찰하는 쪽으로 길을 물었던 것은 말씀드린 그것의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가 개교할 첫날부터 근무했는데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관찰하는 일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이 관찰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과학교육에서 또 시작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수업 속에서 언제 배움이 일어나고 언제 어려움이 있고 언제 아이들과 함께 하는지 이것을 관찰을 통해서 보는데 그 관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따구리 관찰을 하면서 그 에피소드나 그 어려운 점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관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는 관찰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마다 가슴에 별 하나는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가슴에 그 빛나는 별이 어떤 별인지 내 가슴에는 어떤 별이 빛나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또 교육자가 안내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께서도 35년 그것을 향해 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나는 정말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찾아가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 내 가슴에서 빛나는 별을 찾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제 손에 처음 책도 이제 손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나 또한 분명 그 누구보다 나만이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이 내 가슴에 있을 텐데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몰라서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했는데요.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찾았으니 만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 가슴에도 무엇 하나 좀 빛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만이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누구 또는 아니면 무엇이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 학교에 있을 때도 이제 학교를 떠나서도 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니어서 중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포기하죠. 예, 그럴 때 이렇게 좀 나도 힘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부축해주는 그런 사람, 뭐 그런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선생님의 삶도 제가 이렇게 얼핏 본 것이지만, 이렇게 한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 뭐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게 어떤 대상도 관찰이 있지만은 또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도 자기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향하는지 그런 관찰과 함께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전하는 것이 뭐 선생님의 삶도 다르지 않으셨는데요. 무엇을 관찰하는데 그 끝에서는 항상 나를 보자 하는 거죠. 나무는 들꽃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살아가는데 나는 물고기도 그 눈만 뜬 그 작은 물고기가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는데 물론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둥둥 떠나려 가겠지만요. 그 눈만 뜬 그 어린 물고기가 물살을 헤쳐나가는 걸 보며 나는 새가 이렇게 자유롭게 비행하는데요. 자유로운 존재인데 저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항상 끝에서는 이게 나를 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크는 친구들에게도 마지막 끝에서는 나를 보는 삶, 이런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뭐 그런 삶을 사신 거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과 나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 선생님께서는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길에 가 닿았고 나는 생물을 공부하면서 그냥 그 길에 가 닿았고 결국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17년간 동안 이렇게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한 인연,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런 분이 있었나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크게 이제 둘이 있었는데요. 힘들 때 이렇게 나의 내 가슴에 빛나는 무엇을 내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어서 이제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크게 둘인데요. 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가족입니다. 예, 아내와 내 아들, 딸, 나를 믿고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좀 무엇을 만나야 나를 만나야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제가 오랜 시간 그 안도현 시인을 짝사랑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불쑥 저 만납시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내자. 책을 한 권 내면 그래도 만날 뭐 명분이 좀 생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책 한 권 냈는데 읽고 좀 추천의 글 한마디 좀 써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 무엇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맑은 한 사람, 시인 한 명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도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 책, 큰 호색 딱따구리 육아일기를 쓰게 됐는데요. 이 과학 관찰책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추천의 글을 쓰는 게 좀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상관없었어요. 그냥 들고 갔어요. 예. 이러저러해서 당신을 내가 오랫동안 짝사랑했었는데 책 한 권은 들고 당신 앞에 나타나고 싶어서 10년, 17년을 내가 참고 왔다. 근데 이제 무엇 하나 손에 좀 들린 것 같은데 이거 읽고 좀 추천의 글 좀 한번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하러 직접 갔어요. 예. 그래서 만나서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친구가 되었는데, 저로서는 가족 말고 내가 이 책을 한 권 써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만나야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이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한 그 힘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탄불을 태워가지고 만나셨군요. 뭔가 좀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 참 그 한 만남을 위한 그 과정들, 이게 의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보는 마음의 책 전반부에 보면은 그 어린 시절 외가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어렸을 때 그 삶에 끼친 영향, 외가에서의 생활이라든지 뭐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 아버님 평생을 65년 목수로 사셨고요.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저는 결혼하기 전날까지 단칸방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하고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방학이 되면 어머니께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남자 녀석이 좁아 터진 방 하나에서 그렇게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방학만 되면 외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시골 외가에서 자연과 벗하며 제가 살아요. 예. 저한테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죠. 예. 그래서 생물학과에도 가게 된 것도 다 그거와 연결이 되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내게 동물을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바탕을 놔주셨어요. 소. 그 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는 동물을 저런 마음으로 키우면 좋겠구나 하는 더없이 좋은 바탕이 되셨어요. 동물을 사랑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자기 몸처럼 돌본다는 게 저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셨고요. 다음에 식물을 보는 마음은 외할머니가 바탕을 놔주세요. 뭐 군것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냥 둘러앉아 여름날이면 옥수수 삶아 먹고 뭐 이러는데요. 무엇을 먹더라도 외할머니께서는 나는 이것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우리 다 모이면 17명이었거든요. 이렇게 옷.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큰애 삼촌, 큰애 숙모, 뭐 큰애 삼촌 가족, 둘째 외삼촌, 둘째 외숙모, 둘째 외삼촌 가족, 뭐 셋째 외삼촌, 막내 외삼촌, 또 외사촌 하면 저까지 17명이거든요. 그 면에서는 저희 집이 더 윈데요. 저희는 제가 10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제가 10번째니까요. 어마어마하셨겠네요. 그 17명이 이제 대청마루에 앉아 이제 옥수수 먹고 할 때 외할머니께서는 잊지 않아요.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는 이거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우리 이렇게 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렇게 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봤죠. 정말 분명 옥수수 하나를 심으시는 걸 봤거든요. 고맙지
하나 심었는데 우리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주니 식물은 참 고맙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딱 새겼어요. 식물은 내게 고마운 존재였던 거죠. 고마운 존재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이미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 어릴 때 이렇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낳아주셔서 그 위에 제가 이제 생물학과에 가서 뭐 대학 다니고 또 이제 석사 박사 하면서 또 나름의 또 이제 집을 지으며 생명을 보는 마음이 이 책인데요. 이게 나름대로 저는 생명을 이런 마음으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정도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바탕이 외가가 예, 있었군요. 바탕은 외가에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귀중한 그 식물들이 또 저희에게는 또 따뜻한 차까지 제공하네요. 그럼요. 한 잔 드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나누시죠. 예, 예. 날이 이렇게 쌀쌀할 때는 정성 홍차 한 잔 드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식물의 그다음에 가축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를 관찰하셨잖아요. 그 새를 보시면서 얻었던 삶의 지혜라고 하나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예, 제가 지금은 뭐 새를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요. 그 중에서도 뭐 딱따구리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딱따구리 아빠 이런 별명을 붙여주시지만 예, 예. 정작 제가 새를 알기 시작한 것은 예, 예. 40 중반이었어요. 그러니 한 16년 전에 제가 새를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가슴에서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빛나고 있었던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7살 되었을 때 시리산 자락에서 딱따구리를 만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 목수로 사셨으니까 나의 아버지는 세상에 딱따구리셨던 거고 딱따구리는 숲의 목수인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뭉클하는 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따구리는 어떻게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지 이제 전체 과정을 쭉 보게 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며 한 50일을 이제 지나가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그 고단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제 배경에는 아마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새는 이런 생명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되고 새라는 생명은 또 삶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이제 나는 하는 것까지 또 묻게 된 건데요. 새가 꿈꿨던 세상은 자유였죠. 정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포기하거든요, 사실은. 새는 앞 두 발을 날개로 바꿨으니까 손에 해당하는 게 없는 친구들이고 두 다리로 서잖아요. 두 다리 역할을 부리가 하잖아요. 날려다 보니까 이거 머리가 크면은 이게 저항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또 필요 없는 오해를 받죠. 머리 나쁜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압축해서 작은 공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리로 손을 대신하며 이게 또 무엇을 씹어 먹으려면 위턱 아래턱이 있어야 하고 무거운 이빨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씹어 먹는 그것도 얘네들이 포기하죠.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또 이 장이 길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장도 포기해버리고 그래도 못 날았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뼛속까지 비우거든요. 뼛속을 공기로 채우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예.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과 같은 날개를 또 포기할 줄도 알죠. 새끼 키우는 과정에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몸의 밖으로 알을 낳고 몸 밖에서 품어서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우잖아요. 이것도 다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날개를 갖춰 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새끼 키울 때 보면 품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 날개를 포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생명이 새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선생으로 살며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새라는 생명도 이렇게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키워내는데, 나는 선생으로 살며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하나?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생으로 산다면 무언가 내가 소중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면서 선생으로 살 때 나름 포기하며 살려고 애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도 막혀 있는데요. 선생님의 삶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도 선생님께서 많은 부분을 버리며 무언가 다가선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전교조를 만난 것이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야영이나 이렇게 자연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참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늘 그 캠핑 가고 야영 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오라 그러더만 오늘 토요일 날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딱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학부형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잘해야 본전인데 왜 하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잘해야 본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그래서 단체가 필요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동지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교조 활동을 하게 되었 그 과정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